핫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해석 문제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개념 또는 용어는 평균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고 정확한 평균 관련 문제 풀이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검색 유입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3월 26일자입니다. 유입 객률을 보면 평균 이처럼 평균이란 검색어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평균이란 단어가 검색 유입어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균 문제 풀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마침 평균 문제 풀이 연습을 해볼 좋은 데이터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발표한 코로나 확진자 현황이죠. 자, 테이블에 평균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자, 총계 평균 이 값은 이와 같은 데이터를 우리가 익혔던 대로 평균 구하는 산식에 넣었을 때 나온 값이죠. 자, 방금 설명한 이 공식을 활용하면 뽀다구 나는 풀이법을 보여줄 수 있지만 단점이 뭘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물론 자료해석 문제에서 어떤 상황을 평균 개념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공식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데이터 놓고서 계산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활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가평균과 편차의 합은 제로다, 이 개념을 활용해서 평균을 찾는 거죠. 이게 쉽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단점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와 같은 데이터 가평균을 잡고 편차를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해 가면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제시하는 것은 바로 범위 개념을 활용하자는 거죠. 범위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자, 평균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평균이란 남는 부분을 부족한 부분으로 옮겼을 때 평평하게 만들어지는 그 점을 말하죠. 균형을 잡아준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학자의 설명이죠.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비록 동일한 크기의 블록이지만 여기에 평균이 잡혔다는 얘기는 블록 수가 좌측이 많을지라도 하나의 블록의 크기가 우측에 있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정규분포가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규분포는 평균, 중위수, 최빈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좌우 대칭형 종 모양을 말하죠. 자, 원래 이론상의 모형은 대칭해야 합니다. 즉,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현실 모형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기울게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러면 여기의 데이터 값과 여기의 데이터 값 크기는 우측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범위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습니다. 범위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값을 말하죠. 자, 이 데이터 분포에서 평균을 찾겠다면 정규분포를 생각하면 됩니다. 정규분포에서 평균은 그 중앙에 속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소와 최대 그 중앙값을 찾으면 그게 평균인 거죠. 이와 같은 평균의 속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1번과 2번 이 가운데 어느 게 더 평균값이 클까? 자, 평균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게 더 평균이 크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비교하면 되죠. 자, 1번에서 최소값은 76, 2번은 77입니다. 1번 최대값은 88, 2번 최대값은 89죠. 자, 최소값을 비교하고 최대값을 비교하면 2번이 더 높은 점수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평균값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와 같은 개념 가지고 위치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범위 개념을 활용한 평균값 찾기죠.
자,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자, 최소값, 최대값 찾아서 두 개 차이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13이 나오죠. 왜 2로 나눌까? n, 즉 관측자 수가 두 개죠. 최소, 최대 이렇게 두 개이기 때문에 공식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13이 나오죠. 자, 13의 값을 72에 더하든지 89에서 빼주든지 하면 만나는 85가 바로 평균이죠. 자, 이 문제, 이 질문에 답한다면 2015년 인거리입니다. KTX. 자, 평균을 내야 되는데 이 값을 전부 다 더해서 나누고 하는 것은 좋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수만 찾아서 보는 겁니다. 이것을 유효수라 그러죠. 자, 이렇게 보면 최대값 잡혔습니다. 29죠. 최소값 16입니다. 그래서 29 빼기 16, 자, 나누기 1을 하면은 얼마죠? 6.5죠. 6.5를 여기에 더해주든지 여기서 빼주든지 하면 되죠. 그래서 22.5입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버린 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전체 22.5보다 이하다 그러면 안 되죠. 훨씬 초과하죠. 이렇게 하자는 게 바로 범위 개념을 활용한 평균값 찾기죠. 자, 이 문제 2017년 코레일 문제죠. 선택지 2번 평균을 묻고 있습니다. 평균을 묻고 있으니까 앞에서 봤던 공식 3개 다 적용해 볼 수 있죠. 먼저 교과서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두 번째, 가평균을 이용해 보는 겁니다. 85%를 가평균으로 두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편차를 계산해서 조정해 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 좋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범위 개념을 활용하는 거죠. 최대값 98, 최소값 72입니다. 그래서 차이값을 계산하면 26이죠. 여기에 2로 나눠주면 13이 나오죠. 이 값을 72에 더해주든지 98에서 빼주든지 하면 85죠. 자, 이 진술에서 약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밀하게, 즉 소수점까지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죠. 자, 앞에서 평균의 속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뭐냐면 데이터 분포에서 그 중앙에 속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죠. 자, 85를 가평균으로 뒀을 경우 85의 자리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대칭이 된다. 그래서 중앙에 위치한다. 이렇게 봐도 85의 자리는 나오죠.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2번 진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여기서 이 평균값 정밀한 계산이 아니라 about 개념으로 보자는 겁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찾고 이것을 4, 1, 500으로 주고 이것을 1, 6, 1000으로 주면 자, 이 차이값 계산하면 2, 5, 500이죠. 이것을 2로 나누면 1, 2, 800 정도 되죠.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는 겁니다. 더하면 28,800. 그래서 about 개념 29,000 정도 나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범위 개념을 활용한 평균값 찾기 풀이법에 익숙해질 겁니다. 자,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진 개념 가지고 문제를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이 풀 수 있고 또 정답률도 높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면접 보러 가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소 비용을 통한 최대 효과를 꾀하는 방식이죠. 화이팅 하십시오.